자,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오늘 김범수 의장 선고가 있었죠. 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거. 자, 왜 무죄가 선고됐냐라고 하면 자,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의 부문장 여기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그러니까 본건과 관계없는 다른 건을 가지고 조져가지고 압박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 주변 다 털어내고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주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 형제, 가족 싸그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뭐 불지 않을래야 불지 않을 수가 없는 혹은 자살해버리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기업인들 중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몽원 회장 현대화산의 정몽원 회장 같은 경우도 저 검찰의 저 수사 때문에 결국에 뭐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받는 이런 방식은 이제 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호 부문장이 그나마도 그 전에는 이제 잘 안 그랬다가 이거 부인을 했다가 경찰이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발언을 바꿔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한 거 빼고 나면은 결국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뭐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풀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는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자, 요 코인 같은 경우도 또 좀 그렇죠. 사실 앞서 우리 검찰은 이 카카오에 15년, 이 김범수 현자 15년 주가 조작 혐의 있다 그래가지고 15년 구형이래요. 이게 다른 주가 조작범한테 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주가 조작이 아주 뿌리가 뽑혔을 텐 말입니다. 주가 조작 한 번 했다 그러면 15년, 20년, 10년씩 징역 살아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주가 조작 많이 없었을 텐데 우리 검찰이 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자, 앞서서 이제 15년 구형해가지고 이슈 하나 나온 거 딱 그만큼 돌린 건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그래서 주가 내려 들어갈 때 이것이 카카오 쪽에서 이건 뭐 어림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자,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추세죠? 저가 연결되는 추세에서 이번에는 위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 구간, 이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밑으로 들어오면 받아라 라고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 밑에 구간이 요거 그대로죠. 밑으로 구간. 그래서 밑에 구간 들어와서 이미 어저께 돌리고 있었죠. 지수가 이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낙수 효과로도 어느 정도 돌아 들어가는 목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미 이끄는 거는 이게 오늘이 아니다라고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 구속된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재판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카카오가 이 위치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해 드릴 게 카카오가 예전 같은 거는 아주 강력한 시세를 보일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에요. 예전 같은 아주 강력한 시세를 보일 수 있겠냐는데 뭐 지금 인터넷 대표주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비교 대상은 그래서 주로 카카오와 제가 카카오 분석을 할 때 카카오의 비교 대상으로는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 네이버하고도 비교를 잘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네이버하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네이버하고도 비교를 하지 않고 카카오 내에서 카카오를 사느냐, 카카오뱅크를 사느냐, 카카오페이를 사느냐 안 하죠. 그래서 카카오다는 카카오페이를 노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려왔었죠. 자, 네이버하고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하고 우선 주가의 비교를 살펴보게 되면요. 네이버하고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흔히 넬카오라고 얘기하던 시절 2020년도까지 카카오가 그때는 카카오가 주도였고 네이버가 따라가는 형태였었죠. 그 뒤로도 주가가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우리가 넬카오라고 이렇게 표준적으로 분리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도 전체적인 궤적 자체가 꽤 닮아있긴 합니다만 자, 지금 꽤 닮아있긴 한데요. 이걸 조금 멀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가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이버의 경우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상치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밀릴 때는 방어력이 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어력이 강하죠? 이렇게 좀 더 강하고 카카오가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간 흐름에서 뒤바퀴 역전되면서 이제 조금 더 심한 흐름 이렇게 진행이 쭉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좀 엇갈리죠. 자, 이렇게 저 5개의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카오가 서로 다른 흐름으로 갈라져 버린 게, 여기서 네카오 이렇게 카카오는 이러는 동안에 네이버는 여기까지 올라 들어갔고요. 이거 뒤따라가서 이제 겨우 따라 맞췄죠. 그 네이버가 살짝 놀릴 때 또 왕창 깨졌다가 따로 네이버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누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 같은데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수시로 따로 노는 흐름들 많이 보이죠. 여기는 네이버는 둔화되고 카카오는 치고 들어가고, 카카오 치고 네이버 따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많이 보는데, 특히 최근 시세 같은 경우는 8월 이후 8월 9월 10월 이 3개월 동안에는 이 방향, 앞에 움직이던 이 방향하고 현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죠. 자, 이건 앞쪽의 흐름이고요. 여기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편차가 좀 많이 나죠. 이게 간격이 많이 없어. 최근의 흐름만으로 보게 된다면 네카오로 묶여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종목이다기보다는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전처럼 서로 반대 방향 시소로 움직이는 종목이 되죠, 주로. 자, 여기서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잠깐 시장 올라가는 틈에 둘 다 같이 올라오고는 또 곧바로 따로 네이버는 오르고 카카오는 내리고, 오늘은 또 네이버는 하락이고요, 카카오가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 방향 시세로 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주가 수준만 이렇게 반대로 도는 게 아니라 수급도 반대로 가요. 수급도.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를 살펴보게 되면, 카카오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쭉 팔았습니다만,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그리고 기관은 저 앞쪽에, 자, 900만 주 매수에서부터 지금 계속대로 파는 거죠. 900만 주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8월입니다. 8월 25일, 아직 2달이 채 안 됐어요. 8월 25일에 누적 순매수가 980만이었던 게 이게 지금 145만까지 내려갔습니다. 700만 주를 넘게 팔았죠. 800만 주네요. 840만 주나 때려파, 거의 다 때려파는 이런 흐름들로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가죠. 네이버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때려팔고, 기관이 또 반대로 이렇게 숏 커버해가지고 들어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네카오로 묶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네이버면 네이버, 카카오면 카카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두 종목이 참 이게 묶어놓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섹터 테마에서도 보세요. 인터넷 딱 두 종목밖에 안 됩니다만, 인터넷 대표주, 이런 거 묶여있는 이 인터넷 대표주들이, 네이버는 12개월 선행 PL이 18.77배고요. 카카오의 경우는 12개월 선행 PR이 43배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업종으로 묶일 수준 자체가 아니죠. PR로만 봐서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AI 모멘텀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이게 그냥 인터넷 업종만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이버를 절대로 못 이기죠.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 이제 2020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을 카카오가 인수를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흐름들 보이면서 쭉 올라 들어가서 이미 밸류에이션, 누적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이버보다 한참 더 이제 차후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네이버를 압도를 하기 때문에 앞쪽에 보면 227배나 되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찌감치 이렇게 높았던 수준에서 이제 하향 다운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찌감치 더 내려가서 사실상 같이 묶어놓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AI의 성장성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카카오를 배팅하는 쪽이 맞다로 돼가는데, 근데 문제는요, 최근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죠.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쪽에는 그 모자라던 모멘텀이,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모멘텀에 죽고 산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의 기관 룰 넘버 1, 모멘텀에 목숨 건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는, 두나무 쪽 모멘텀이 등장한 네이버는 사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가인 거 룰 넘버 2, 롱숏,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박스 플레이, 이런 상태로 보인 거죠. 그래서 내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내려 팔다가 이제 기관은 다시 들어왔어요. 여튼 기관이 들어오니까 또 외국인이 또 다시 때려 파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어느 쪽에 뭐 기존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위로 가는 쪽의 방향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일단 카카오부터 가야죠.
둘 다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변동성 수치 자체가 카카오가 베타 개수가 압도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부터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시소 형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소 형태로 들어가면 자, 이거는 이 중에서 누가 싸냐는 거죠. 싼 종목 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이버라는 존재가 만약에 네이버가 두나무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질러야지. 지수가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수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럼 질러야죠. 연기금님께서 돌아오셔서 투신도 오고 같은 일당들 다시 되돌아오는 이건 다 사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쪽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의 두나무 이슈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쉽게 금방 단기로 끝나는 쪽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과 같은 이런 압도적인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네이버한테 이런 것도 많이 뺏기죠. 스테이블 코인 쪽의 이슈 같은 경우 네이버한테 이제 많이 뺏기게 되어 있고요. AI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이제 지금 AI 쪽에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도 AI가 역시 마찬가지 있고, 이제 두나무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도 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시작서 네이버가 한참 앞서서 시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분리돼서 네카오로 묶여서 가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가는 흐름으로 시소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현재 시장에서 자,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올라 들어가서 따라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목들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만큼씩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카카오가 지금 저점에서 지금 90% 가까이 지금 올라 있잖아요. 자, 올해만 이렇게 보면 올 저점에서 친다고 해도 지금 70%가 올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었다는 걸 고려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 자, 누구야?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전이 있고요. 조선 기자재가 있고, 자,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카오가 있습니다. 뭐부터 사야 되죠? 자, 앞으로도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다. 좀 더 강하게 쭉 끌고 나가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거 주도주라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주도주, 시장 주도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이쪽 AI라든가 스테이블 결제 코인이라든가, 근데 스테이블 결제 코인만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앞쪽에 그보다 얘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하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무려 8개의 종목이 무더기로 합쳐져 가지고 강력한 개별 테마주군을 이렇게 형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 있는데 또 굳이 또 카카오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우선 카카오에 들여오는 압박, 약간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 조작의 그늘, 카카오에 들여온 압박은 벗어났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크게 반영 안 돼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방시혁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방시혁 조사 때문에 하이브가 꼬라박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15년 구형 나오든지 말든지 기본에 충실히 살펴보라 라고 해서 내려오면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내려오면 받는다 쪽이었는데 위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올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기존에 그래도 여전히 네카오에 대해서 이쪽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분이라 그러면 이거 지금 200 뚫고 넘어 들어가기 굉장히 버겁거든요. 이거 이 65,000원 위쪽에 65,000원에서 7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벽을 뚫고 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김범수 의장이 풀려났다는 정도 가지고 뚫기에는 너무 두터운 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오늘 지금 벌써 61,000원이니까요. 새로 들어갈 만한 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제라 그러면 우리가 쭉 추천을 드리고 살펴봤었던 저 결제 테마주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들이죠. 다나를 비롯해서 에너지 KCP 같은 이쪽 모멘텀으로 가고요. 그리고 시장 이제 주도주를 따라간다는 개념을 하면 좀 더 강한 섹터들 대표주 종목으로 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좀 시장 주도 쪽에서 뭘 사야 되나 다 좋은 종목들이죠. 많지 않습니까? 원전도 미쳐 날뛰고 있고 전력 설비 미쳐 날뛰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뭐 알 수도 없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발주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선도주들을 이미 갈 만큼 어느 정도 다 갖고 이제 후발주들을 노려서 들어가는 차례죠. 로봇도 선도주들을 갈 만큼 다 갖고 지금 이제 후발주에서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럼 이제 후발주에 어떤 종목이 있냐 이거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발주라고 해서 그럼 저가주로 해서 무조건 다 오르냐 그런 건 아니죠. 자, 무조건 다 오르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다 오르는 시장이.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쭉 다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